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국내외에 이를 두고 이제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아주 무척 혼잡스럽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추켜 올렸고, 여당에서 당연한 얘기겠죠. 건국 이래 최대의 성과였다. 참 뭘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냐, 미국의 좋은 일만 다 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 회담을 놓고 분석하는 걸 보면 결국 이렇게 이 회담 성과 있었다 내놓는 얘기가 전부 뭡니까? 미국에게 좋았던 얘기, 미국에게 많은 투자가 있었다라든지, 중국 일변도로 기우는 것 같던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이 잡아당기는 대로 좀 끌려오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에 좋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것만큼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얻었다고 하는 거, 우리 정부나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싱가포르 회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았던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마주했던 이제 판문점에서의 회담, 그 정신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이제 얻어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서로 대화해서 풀자 이 얘기였던 거죠. 그 맥락의 일환으로 이제 미국에서 특별대사를 지명하는 문 대통령의 방문 기간 중에 성김, 한국계 미국인이죠. 지금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가 있는데, 이 성김 대사를 북쪽에 이제 특별대사로 다 임명을 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좀 긴장했었던 거지요.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하고 그랬는데, 이 성김 대사가 사실 싱가포르 회담도 기초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북측과의 미국과 대화, 이거를 이제 관여해서 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명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숨 돌린 그런 것들, 이거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를 지냈던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가 한 얘기,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조건을 해제를 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한국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백신 얻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군 병사 55만 명분 정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얻어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얻었다는 이야기 아마도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55만 명분의 백신, 당초에는 무슨 백신 스와프가 어쩌고 이러더니 아마도 미국에서 55만 명분 주는 거는 지금 한미 합동훈련을 하는데 코비드-19을 핑계를 잡아서 한국 정부에서 이거를 컴퓨터 워게임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병사들 전부 백신 맞춰주면 그럼 코비드-19이라는 명분은 내세울 게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큰 거 얻어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측에서 이번 회담에 주목하는 거는, 우리는 그 얘기 애써 안 합니다만은, 우리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주축으로 이제 끌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 4개 기업으로부터 44조 원, 우리 돈으로 44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것. 여기에 미국은 주목하는 거 아닌가. 사실 미국이 한 거대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 액수로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미국은 즐거워하고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자기네 나라 이웃 나라로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소위 캐리비안 컨트리즈라고 하는 나라들이죠. 카리브해의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 여기를 이제 백신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좀 도와야 하는데 그 미국이 그들을 돕는 사업에도 우리도 수천억 원을 집어넣어서 이제 동참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런 거 즐거운 얘기겠죠. 게다가 죽어라고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모습만 보이던 이제 한국 정부에게 대만이라는 말을 하게 하고 남진아해, 남중국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미국의 관심에 동참을 하도록 끌어들였다는 거, 성명에 함께 이제 동의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측으로 상당 부분 끌고 온 효과,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즐거운 그런 결과로 확인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무슨 이제 김정숙 여사가 동행을 했니 못했니 그 이유가 뭐니 뭐 스가는 일본의 총리 스가는 햄버거를 먹었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크랩 케이크요. 저 크랩 케이크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햄버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랩 케이크를 뭐 대접을 받았다는 등 또 해리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나서 이제 옷을 자기 바지에다 손을 얼른 씻었다는 게 뭐 결례냐 아니냐. 공동성명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 문 대통령이 글쎄요, 뭐 유머감을 발휘하느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왜 미국엔 여기자들 이제 이렇게 다 질문을 하는데 한국엔 여기자 없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국제적 기준에, 미국적 기준에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얘기들. 참 자자부한 얘기들이 참 많네요. 이 선정성에 매달려서 신문 부수를 팔아먹는 이제 언론들, 그런 그들의 유치한 얘기들, 이런 부스레기 얘기들은 뭐 채널 24K에서 다룰 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이제 이번 회담을 정리를 요약해 보자면 결국 이제 북측의 인권 문제, 그리고 중국 측으로만 기우는 우리의 외교의 문제, 요런 것들을 빌미를 잡아서 이제 바이든이 압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백신도 못 주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에 이제 잔뜩 쫄아서 갔던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쫄아서 왔다라는 계산을 분명히 미국 정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맨 앞에 이제 첫 번째 이벤트로 시작한 게 6.25 당시에 중공군을 물리친, 그래서 전공을 올렸던 이제 퇴역 대령 한 사람을 불러서 미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는 식을 그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문 대통령까지 이제 참여를 시켰죠.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면 왜 여태까지 포상을 안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러고 여태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요건 이벤트라고 보입니다. 중국 봐라 이러는 거겠죠. 거기에 뭐 문 대통령이 나 거기는 못 가요 이럴 수는 없었을 테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말려들기 시작했겠죠. 그 분위기 이제 잡고 나서 철저하게 계산적인 단계적 협상을 이제 시작해 나가고 밀어붙였던 것 아닌가 미국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흐름을 어떻게 벗어날 방법을 찾지를 못했고 결국은 이제 끝내 그래도 이 정도면 참 다행이다 야 속으로 이제 숨 몰아쉬면서 오케이 땡큐 이거 연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서 돌아온 외교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널 24K가 보는 그런데 이제 이 정상회담에 정말 속내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점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이렇게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미국의 몇 국회의원이 법안을 하나를 발의를 했는데 뭐냐?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하고 이거 지금 문정부가 열렬히 원하는 거죠. 대신 거기에다 뭘 달았느냐? 북측에다가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이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다. 이건 분명히 이쪽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하는 행위죠. 미국의 속내가 이 속에 깊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까지 말할 것까지는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4개의 기업, 이들의 투자 상황을 놓고 바이든이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그 화면 보신 분들 계시겠는데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미국 대통령이 환영을 했다라는 것. 요 2개의 문제를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분석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거기에 주인공들, 미국, 북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 그 중에서 우리를 제외한 3나라, 북한을 나라라고 이럴 땐 불러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3나라의 속내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볼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들은 각각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죠.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얻기를 원하는 건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단도직입으로 얘기를 하면 북측에다가 평양쯤에다가 휴민트의 거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휴민트 뭡니까? 인간을 이용한 정보 수집 시스템을 휴민트라고 하죠. 그죠?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휴민트의 구축이죠. 생긴 것도 너무 차이가 많고,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참 인적인 스파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를 얻어내기가 참 어려운 곳. 그곳이 바로 지구상에서 북한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육자회담 한다고 질질 끌면서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제공하게 됐다라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끌고 나오면서 이런 제안 저런 제안 뭐 이러고 끌고 나온 그 속내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말한 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북측에다가 휴민트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동북아에 미국의 이익을 위한 방어라인의 최전초 기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겠죠. 이제 미국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 엄청나게 묶어놓았던 이 통제, 경제적인 봉쇄, 이것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서 이제는 항복을 받고 이 거래를 성사시킬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 막바지 몰아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북측에 대한 통제라는 거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대화를 한다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효한 대화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명분이 뭐겠습니까? 완전 무결한, 되돌릴 수 없는 통제. CVID라는 원칙이죠. 이 명분이 있어야만 국제적인 통제의 지속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결국 미국은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매달리고 어떤 애원을 해봐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바에야 여태까지 시간 끌어오고 뭐 한 거 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미국의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국으로서 그거를 북측이 응하도록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중국으로서 그걸 도와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육자회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방패 삼아서 계속 시간을 끌어오고 북측이 핵을 다 만들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중국은 아마도 한반도의 통일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가 완전히 남북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존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미국이 거기를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 중국이 원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협력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얘기만 남는데 김정은이로서 이러한 두 나라의 계산 이걸 모르면 그건 김정은이가 아니죠. 당연히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 명백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미국에다 문 열어주겠어요? 중국에다 일방적으로 땅을 넘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속에서 저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흥정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김정은이는 그래서 핵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이러한 세력의 입장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구장창 외쳐대는 평화지대,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세 세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얘기이긴 하지만 시간을 끌고 하는 데 있어서 명분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이용할 가치가 있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게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엄존하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의 대결의 논리인 것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그게 확인된 셈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발짝 최근에 국제적 상황이 한 발짝 더 나가게 된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안보상의 국방상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헤게모니 분쟁 누가 이 지구의 주인이 되느냐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분쟁 이것이 가열화하면서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의 힘 속에서 정경분리 같은 이런 구시대적인 논리는 그러한 이야기는 설당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국제적으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이 네 개의 기업을 이렇게 열렬히 얼싸 안으려고 달려드는 이유 그거는 그 규모나 뭐 그들이 가지는 경쟁력이나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힘의 대결 속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역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굳이 이번에 미국이 쿼드 같은 거를 밀어붙이지 않는 이유도 공연히 쿼드 같은 거 대한민국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얻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 그걸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익을 먼저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쿼드야 뭐 어쩔 수 없이라도 저절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 속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간추리면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슨 전략적 모호성, 외교적 모호성 이런 거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선택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그중에 선택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강조되고 강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확인시킨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리고 만일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을 순응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엄청난 위험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지금 운명적 상황을 보여준 한 카트의 역사적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엄중한 속사정은 외면을 하고 무슨 친북, 친중, 친미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그리고 선정적인 어떤 이런 언어들에 갇혀서 엉뚱한 분석들이나 내놓고 있는
한국의 언론과 정당들 참 수준 떨어지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멍청한 시간들을 하루빨리 좀 끝을 내고 이런 순간들, 이런 상황들을 한순간에 파악해내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대안을 언제든지 국민들 앞에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대한민국, 그날이 좀 빨리 와야 되겠다는 마음 급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